83점도 들까 살짝 이 1등급이 조금씩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80 그래서 2점이 2등급 초반이라는 걸 기억하니까 81점 이상? 나 이거 필수인데? 들어가지 않을까? 필수지? 1등급은 신청고에서요 근데 참고로. 좋습니다. 얘들아 이거 그냥 오다 빠르게 할게요. 1쪽은 안 할게요. 그래서 신청 25년도 얘들아 내가 보니까 채점하다 보면 느낀 게 이쪽에 7번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7번 왜 거기서부터 틀리십니까? 라는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는 하늘 힘이 없어서 그냥 틀린 거 잘 보세요. 얘들아 보니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얘들아 2차 방정식의 한근이 허수근이 나왔다. 그냥 뭐 해야 돼? 한근이 허근이면 켤레도 근이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3i. 그럼 뭐 하면 돼요? 두 근의 합한수랑 곱한수를 차례대로 비교하자. 두 근의 합은 얘 더하기 얘 보세요. 4 나옵니까? 근데 합은 누구랑 관련이 있지? 네,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지금 마이너스 a라고 적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합한수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함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한번 해볼까요? 두 근의 곱 얘들끼리 곱하면 4 플러스 3이니까 7 나오죠? 그럼 걔가 뭐 해야 돼? b랑 같다. 그래서 b는 7. 그리고 두 근의 곱과 합을 이용해서 저기 더하시면 1번이 나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듣고 있나요? 7번 틀리신 분들 합과 곱 실수라고 하지 마시고 실격입니다. 그래서 초청하세요. 8번 패스, 9번 패스, 10번 패스, 11번, 12번 근데 그 10번 네? 10번 10번데요? 표준 해왔어요? 표준? 네 그 다음에 언제가 최소예요? 조금 해봐. 최소가 최소의 후보가 어디야? 후보라고 할게. 100%는 아니고 후보. 마3이요 마3을 대입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대입할 수 있냐고. 어떤 사이일 때라는 건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모든 수가 아니라 일부분만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표준화해보면 넘어갈게요. 네, 완전 되고 싶고 만들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저기일 때 이 놈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옆에다가 빠르게 그래프를 개형만 그리자. 완벽하진 않더라도 축을 생략해. 자, 축 생략할 때 X축과 Y축 생략해. 이거 완전 되고 싶고 만들었을 때 꼭 쓴 자리 어디야? 여기 세로선 두고 x가 될 때 마이너스 2야. 근데 실제로 안 돼요. 우리는 일단 전체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를 거예요. 이것과 이것으로. 얘들아 마이너스 1은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1일 겁니다. 따라서 누가 더 높지 낮은지는 양끝점을 대입해봐야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안전장치를 제발 쓰세요. 이해돼요? 쌤도 문제 풀 때마다 틀릴까봐 그래프 그립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최소를 걱정 짓자. 오케이? 맞죠? 지금 오른쪽 날리니까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이거랑 씁니다. 어디랑 어디 사이일 때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1을 대입하면 해보니까 6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더하시면 4번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이차함수 최소는 표준화하고 그래프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래프 안 그리면 틀린다. 11번 수치 대입법 하면 되죠? 그럼 뭐라고요? 12번 네. 계속 넘어갈게요. 13번 넘어갈게요. 14번 넘어갈게요. 15번 넘어갈게요. 16번 16번은 비슷한 게 최근에 뭐 심화 특강이든 공통 테스트든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곱했더니 4차식 얘들아 16번이야 가족권이야 가족권 곱했더니 4차식 이라고 적혀있어. 그럼 F랑 G를 찾고 싶은데 몇인지 모를 땐 거꾸로 읽으면 저건 인수분해라는 소리지. 왜냐면 곱해진 결과가 주어지면 반대로 원래수 곱해진 결과의 원래수를 구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원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래서 16번은 인수분해. 여기부터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중난이도로 중상. 얘들아 F 곱하기 G가 4차식이 이룰 때
이거일 때 뭐하래? 각각을 찾으시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뭐하자? 누구였길래? 얘가 어떻게 쪼개지길래? 얘랑 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에 질문하는 거야. 누구였길래 쟤일까? 즉 인수분해할 수 있겠니? 이 결과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어요? 네, 되죠.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뭐가 있어?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치환 같은 거 다 안 되면 조립제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씁시다. 자, 얘들아. 4차 기인식의 앞에 대가리들만 적으면 앞에 대가리 1, 마일, 마류, 48. 자, 니은자를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최초의 0이 되는 수입니까? 잠깐만, 최초의 0이 될 수 있는 x. x의 0, 1, 2, 3, 4 대입에 맞나요? 잠깐만, x의 0, 1, 2, 3, 4 대입에 맞니? 민자 이거 맞췄니? 저 잘못 봤어요. 오케이, 보자. 자, 최초의 0이 되는 수 몇입니까? 1, 2, 3 대입해보세요. 2요? 2로 크게 했는데요. 썼는데 마이너스를 했는데 좀 작게. 어쨌든 x 2로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걸 봤을 때 처음은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조립제법 쓰면은 간접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왼쪽과 아래쪽에 곱의 형태로 써보자. 해보자. 자, 이거를 읽으면 돼. 조립제법의 상태. 왼쪽은 x 빼기 2. 아래쪽은 문자를 붙여가면 3차식이죠. 아직까지 3차식이네. 근데 여기서 조립을 해보면 이거 굳이 조립제법 더 쓸 필요 없다. 다시 굳이 이거 조립제법 쓸 필요 없지. 조립제법 쓸 필요 없어요. 왜?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죠. 오케이? 어떻게 됐는데? 그냥 두 개씩이요. 두 개씩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예요. 여기서는 이 조립제법 멈추고 바로 인수분해할게요. x제곱을 묶으면 x와 1, 마사마사를 묶으면 x와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인수 발생했니? 누구로 묶이니?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따라서 x 플러스 1로 묶으면 따라하고 있죠? 요거와 요거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걸 쭉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도 또 인수분해 됩니까? 그쵸? 따라서 얘들아 인수분해 쓸 때 어떻게 돼? 앞에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이제 이 전체식을 최대한 쪼갰을 때 나오는 결과야. 인수분해 꼴. 근데 얘가 지금은 f 곱하기 g가 돼야 돼요. 참고로 f랑 g는 2차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 2차식. 자, 근데 그럼 f랑 g한테 2차식을 우리가 줘야 돼. 근데 가능성이 여러 개지만 나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 가능성이 여러 개인데 나 조건에 뭐라 써 있습니다. f를 기준으로 0이 되는 수를 찾았을 때 판별식이 0 나오네. 그렇습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되니? 중근을 가진다. 자, 그러면 이 총 4개의 조각 중에 2개씩 F랑 G한테 뿌려줘야 되는데 그럼 F는 완전 제곱식 꼴로 F가 완전 제곱식꼴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F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 4개의 조각 중에 2개를 줘야 되지만 완전 제곱식 되면서 줘야 돼. 그러면 무조건 겹치는 거 여기 있습니까? x 빼기 2, x 빼기 2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얘를 F에게 주고 나머지 2개를 G한테 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Gx 뭐가 돼요? 남은 조각들. 설명해 주세요. 자, 네. 남은 조각들을 G한테 주면 되지. 그래서 G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니까 그게 0이 될 수 있는 A들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다 해봤어? 7점만 됐지 5답은 안 되겠지. 5답은 다음까지 쓴다 합시다. 목요일까지는 뒷부분부터 풀어요. 그러니까 16번은 인수분해 잘하니가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인수분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틀리죠. 오케이? 해당 단원들부터 공부하세요. 막교육까지 인수분해 이거는 사실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임명이 있어요. 막교육까지는 풀었지만 아는 척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는 척하고 넘어간 거지 제대로 다시 숫자를 바뀌어도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17번 가볼게요. 17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 생각 똑같나? 17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오케이. 가보자. 네, 17번. 자, 3차 방식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3차식은 무엇일까? fx. 자, 이거 말 읽으면서 가족권을 읽어줘야 됩니다. 자, 가에서 들어있는 문장
1을 넣으면 3이 보장된다. 어? 1을 넣으면 3이 보장된다야. 나조건이. 자기 자신을 2차식으로 나누면 적당한 목과 적당한 나머지가 있는데 서로 같대. 서로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박스 바깥쪽에 뭐라고 되냐면, 자, fx를 이번엔 세제곱으로 나누면이야. 자,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아까 거랑 다르겠죠?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랑 r0가 같다. 이다. 그때 r4를 구하면 돼요. r-4. 좋습니다. 자,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함수추로를 해보자. 자, 함수추로 또는 식을 추론해야 돼. 자, fx가 어떻게 생겨먹어야 저 조건에 들어맞을까를 스무고개 하듯이 이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일단 1을 넣으면 3이다. 알겠어 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어. 이따가 사용하자. 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에서 힘을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나눴더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으면서 나온대. 괜찮습니까? 얘들아, 나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겠어? 언어로 읽지 말고 이제 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로 검산식을 적어볼까? 다시 한번 나 조건에서 멍 때리면 안 되지. 검산식 적었니? 검산하면 어떻게 돼?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같대. 그럼 일단은 자기 자신을 fx는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하고 더하기 뭐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지금 목과 나머지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다? 다시 한번, 몇인지는 모르지만 예측 가능해요. 적당한 모양. 2차로 나누면 최대 나머지는 몇 차씩입니까? 이 문제를 대화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대 몇 차입니까? 1차. 1차식이죠? 그럼 1차식의 모양은 주로 뭐라고 합니까? 1차식의 대표 문자 모양. ax 플러스 b라고 두자가 좋은 풀이 접근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나머지를 1차로 적을 수 있죠. 2차로 나누면 최대 나머지는 1차니까. 자, 근데 이렇게 적는 순간 뭐가 돼?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목도 그러면 똑같은 문자로 보이는 겁니다. 즉 지금은 목과 나머지가 같다 중에 나머지가 더 중요한데 2차로 나눴으면 1차 꼴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정하면 따라오도록 목도 적을 수 있죠. 왜냐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결정하고 똑같게 적고. 이 상태로 검산식 쓰면 어떻게 돼요? 검산식 써봐. 어떻게 돼요? 몫은 곱하고인데 몫은 지금 이렇게 잡을 거야. 그냥 ax 플러스 b야. 나머지도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바깥에다가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검산식 된 거 맞니? 목과 나머지가 똑같은 생김새를 가졌죠. 1차, 2차. AA, BB. 자, 근데 그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가족권에 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물론 맨 마지막은 나중에 쓸 거예요. 얘들아, F1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양변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수치 대입법이에요. A 더하기 B가 3. 일단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좌변은 1을 넣고 검수하면은 가족권 3을 쓰니까 3은이죠. 3은 여기다가 1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 날라가죠. 근데 여기는 남아있죠. 1.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이 식을 얻어낼 수 있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을 넣고 나서 식을 바라보면은 같아야 되네가 나와요. 자, 근데 문자가 두 개, 여러 개 있을 땐 쌤이 뭐라고 하냐면 최대한 한 문자로 통일해라, 한 문자로 통일해라, 한 문자로 통일하자. 더했을 때 3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주지 마시고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소거시킵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 는으로 쓸래? A 는으로 쓸래? 이건 너희들의 취향 차이야. A 는으로? B 는으로? 네. B 는으로? 오케이, 민재 여기까지 할게요. 자, B 는으로 표현해보자. B만 남기고 이항이 없어요. 3-1인가요? 오케이. 이 사실을 이용해야지. 자, 그 다음에 B는 3-1이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 여기로.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검산식이에요. 막 쓰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3-A라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B는 3-A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fx 어떻게 됩니까? fx. 자, b를 3-a로 바꿀 거야. 그러면 앞에 거와 ax 플러스 b인데 b는 3-a로 새로 고침할 수 있다고. 새로 고침.
더하기 ax 더하기 3 마이너스 1 믿었습니까? 얘들아 이러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잘 집중해야 돼 끝까지. 자 근데 쓰고 보니까 뭐가 됐죠? 저 안에 요 괄호 안쪽 잘 보시면 괄호 안쪽 잘 보시면 이거 a로 묶을 수 있는 배열이 발생했어요. a로 묶을 수 있는 배열. 따라서 이거 식을 조금 더 쪼물딱 하면은 x 빼기 1의 제곱에 괄호 열고 a로 묶었으면은 a 괄호 열고 x 빼기 1 더하기 3 닫고 ax 플러스 3 빼기 a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끝날까? 지금 fx를 검산하고 있는 거야. 검산식 항등식이야. 계속 같아야 돼. 근데 검산하고 읽으면 이게 잘 보니까 뭐 마렵니? 이 식을 대충 뭐 바로 분배 마렵지 않습니까? 자, 이 앞에 있는 큰 덩어리를 각각의 괄호에 곱하기를 가지면서 진짜로 전개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거 이 앞에 있는 덩어리를 괄호 안쪽에 곱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x 빼기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랑 3이 만나면 이게 곱하기니까 3의 x 빼기 1의 제곱 나오죠? 그냥 분배한 겁니다. 그 다음은 뒤에 찌꺼기들 막 쓰는 겁니다. 찌꺼기. 그럼 다 왔어요. 혹시 다 온 거 느낍니까? 그럼 우리 지금 fx를 검산하고 식을 쪼물쪼물딱 했을 때 fx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됩니다라는 선이 나와. 오케이? 네. 자 근데 우리 마지막에 뭐라 했어? fx를 3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봐. 얘를 rx라고 하자야. 근데 그러면 x 빼기 1의 세제곱 나눈 이 전체를 이룬 fx에 이만큼으로 나눈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저 뒤에 거. 요 덩어리겠죠. 요 그쵸? 이 뒤에 게 전부 다 나머지인 거죠. 왜냐면 앞에 세제곱이 앞에 팍 나가 있으니까 얘가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거에 나눠 떨어지는 부분 세제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찌꺼기 얘가 나머지겠죠? 네. 괜찮습니까? 그럼 다 온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등장한 rx는 좀 문자가 많긴 한데 이 rx는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 뒷부분 요 찌꺼기 부분 말하는 거니까 지금은 rx는 3의 x 빼기 1의 제곱이 들어있고 더하기 또 붙어있는 요 형태를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rx를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다음으로 준 거. 마이너스 2를 넣거나 0을 넣거나 똑같다야. 그렇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넣거나 0을 넣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한번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r 마이너스 2부터 구해볼래? 그럼 r 마이너스 2는 뭐야? 그냥 함수에다가 한 수씩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항상 빨리 보자. 마이 빼기 1 마삼 제곱 9 3 27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자 문자끼리 더하고 숫자끼리 더해서 나열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0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r 제로는요? r 제로 그냥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r 제로 몇 나오니? 그냥 x 자리 0 대입하시면 그냥 그게 결과예요. 6만 a요? 오케이 민지가 잘했네. 나도 그때 나왔어. 너 이거 해봐야 되나? 이거 시간 아까워서 그래? 6 a 오케이? 그럼 x도 0 대입한 결과 r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결과 서로 같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같아진다 준비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30이 6 a랑 같아지는 수 a는 몇으로 결정돼? 확정되니? 그 어려운 관문을 돌파해야 돼. 끝까지 와야 돼. 다 왔어. 됐다고 치면 돼. 설명 들어봐.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해하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4니까 그쵸? 넘긴 거예요. a는 12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a가 12로 나오니까 다 왔지? 뭐 하면 돼? 대입해서 a가 있었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했지 잘 풀이하고 적었으면은 이렇게 rx를 중간에 선언했던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12 넣어보자. 자, 여기다가 12 넣어볼게. 따라서 3의 괄호 열고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a에다가 12 넣으면 더하기 12x 더하기 3 빼기 12 여기 3 빼기 12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9예요. 그래서 rx가 완성이 됩니다. 전개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rx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지? r 마이너스 4를 구하시오니까 rx를 찾았으니까 r 마이너스 4를 구하셔야. 자, r 마이너스 4 구해보자.
그러면은 마오 빼기 1에 마하 빼기 1에 마오 A제곱 25 의 3배 그럼 75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4 대입하면 48 빼기 9 그래서 여기 해보시면 아까 민재가 말한 것처럼 18 나옵니다. 정답이 딱 보기문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 쓰는 구하는 문제 중에 조금 이거는 돌연변이 문제긴 해요. 물론 근데 어떤 교재는 다 있습니다. 구석이 있어요. 어플 교과서라는 두꺼운 교재는 다 있습니다. 이거는 목과 나머지 같을 땐 1차식 꼴로 설정하고 나서 검산식에다가 1차식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A, B의 관계가 나오고 얘를 멈추지 말고 이항했어야 돼요. 이항. 그럼 이항한 다음에 다시 대입하면 이 괄호 안쪽과 저 바깥쪽에 인수분해가 되는 배열이 있기 때문에 분배해 보면은 마지막 그 문제에서 주장하는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제곱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은 안 할게. 여두가 이렇게 되는데 18번. 18번 이거는 네. 일단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하지만 K의 최대값을 A라 하자 할 때 그 A는 마3이 나올 겁니다. 그럼 A다가 마3 대입하고 저 결과에다가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4가 되고 알파 베타는 6이 되는 관계니까 됐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식을 정리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8번으로 볼게요. 19번도 나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7, 19번이 쌤이 봤을 때는 요 신청부에서 틀릴 만한 두 문제? 나머지는 뭐 3, 4월까지 4월에 그 전성기 폼으로 들어갔으면 이분은 다 나머지는 쉬운 문제. 좋습니다. 19번. 19번 민지야 자꾸 조절 못했니? 이거 시간이 좀 촉박하긴 했겠지만 그 완전 제곱식 까진 했고 그 다음은 까진 했는데 모르겠어요. 4kx 더하기 10-4k제곱 이 전체를 이루는 수의 가장 최대가 6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모든 합을 구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첫 번째 최대값 표준하여. 자, 표준해보자. 근데 y는 얘들아 표준하면 어렵지 않죠? 자, 해볼게.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괄호 열고 x 빼기 2k의 전체제곱 플러스 10 나왔으니까 요거까지는 다 했을 거라 믿을게요. 오케이. 표준할 수 있는 뭐 그냥 대가리 받고 가정하시면 돼요. 표준 성공했죠?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최대값이 6이래. 언제? 이 안에서. 근데 얘들아 일단은 x가 6과 14인데 이거는 항상 일단 그려야 되는 건 이차함수의 표준화 상태가 기준이에요. 해보자. 얘들아 얘를 한번 옆에다가 x축과 y축을 생략해서 그리자. 자, 축을 생략해서 그리자. 그럼 일단 어떻게 그려지는 게 이미 알려져 있나요? 이차함수의 개형.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야. 자, 일단 위로 볼록하게 대충 그리는 겁니다. 충분히 길게. 다시 한번 충분히 길게 연장해 놓는 거야. 나중에 자르면 돼. 그치? 근데 얘들아 지금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은 어디쯤이야? 여기 쯤 어디야? K 여기를 꾸며줍시다. x는 2k일 때야. 등호일 때 딱 2k 넣으면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2k. 그치? 근데 여기서 최대값이 10이 나오겠죠. y까지 한번 검사할까요? 왜냐면 이거 0 넣으면 10 나오니까. 자, 근데 이 이차함수의 일부분을 봤을 때야. 왜냐면 전체 x가 아니라 6과 10 사이에서란 말이야. 근데 최대값이 6이 되게 해봐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가능성 뭐야? 이 첫 번째 가능성. 저쪽 좌 경계랑 우 경계가 어디에 있어야 말일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 참수에 얘를 들어놓고 선을 그어봐. 첫 번째 혹시 이거 될까? 첫 번째 케이스 1. 이렇게 왼쪽 경계일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케이스 1 말하는 거야. 케이스 1. 이렇게 왼쪽에 6과 10이 놓여 있으면 이해됩니까? 이렇게 위로 오르게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6과 10일 때 요 왼쪽 날개를 봤을 때 최대값의 후보는 몇일 거야? 여기겠죠. 그럼 그 수가 몇이 되는 거야?
6이 된다면 만족되는 거죠. 다시 일단 왼쪽에 경계가 놓여 있다고 치면 전체 공선에 왼쪽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6과 10 사이에서 가장 높을 때가 10을 대입할 때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10을 대입할 때를 한번 검색해 볼까? 다시 한번 6이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10이 커 보이네. 따라서 x에 10을 넣어보자. 아 최대일 것 같아. 자 그럼 x가 10이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짜 넣으면 돼요. x가 10 띄워보자. 10.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10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10이 x에다 10을 넣은 전체 결과물인데 그게 우린 6이 되길 희망하니까 6이라고 줘보자. 이해되니? 최대를 얻었을 때가 6이 된다. 그럼 이 식을 정리만 좀 해볼까? 오케이. 전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개할 필요 없다. 10-2k의 전체 제곱이 전체 제곱이 이거 이항하면 마사랑 같다라는 아주 좋은 수가 나와요. 뭔 말이지? 자 양변 마마를 떼면 제곱이 4가 되는 수를 찾으면 돼요. 그럼 제곱이 4가 되는 수는 굳이 전개하지 않더라도 풀마 루트 붙이면 되죠. 다시 풀마 루트 따라오죠. 자 그러면 이게 되도록 하는 적당한 k는 그냥 검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10-2k가 뭐이면 되는 거야? 요 덩어리가 제곱을 떼면서 풀마 루트요. 그럼 언제? 왜 이렇게 풀었니? 맞췄네. 나랑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더 정확한 그림이라서 보자. 자 풀마 1 때를 한번 조사해 볼 거야. 루트 그러니까 이거 제곱을 뗀 겁니다. 이 수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k를 검사해 봅시다. 몇 나옵니까? 자 그럼 10-2k가 2가 될 때랑 10-2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적당한 k 정도를 찾아보는 거야. 얘부터 따지면 몇 나와요? k는 4? 오케이. 일 수도 있고요. k가 4. 얘랑 마이너스 2를 갖도록 하면은 k가 6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또 6이니까 둘 다 정답일까? 여기서 절레절레한 근찬이 아주 박수를 칠 수 있는 왜죠? 둘 다 정답일까? 아닙니다. 왜죠? K 4 넣었을 때 그 x가 8이면은 최대값이 6이 아니라 10이라서 맞습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k를 4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아 내가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 봐. 우리 여기 가정하지 않았어? 이걸 이거야라는 가정법. 근데 k가 4라고 치면 이 대칭축에 놓였던 이 k에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8이죠? 네. 그림이 말이 안 되죠. 다시 방금 나온 k를 믿고 그림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6과 10이고 이 k가 이 가운데 선인데 k가 4라고 치면은 여기다 4 대입했을 때 8 되는데 어떻게 6과 10에 8 오른쪽 방향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 발생했어. 자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k가 6일 때는요 문제가 없죠. 다시 k가 6이라고 치면 문제가 없죠. 왜? 여기 이 k 자리에 k 6을 대입해 보면은 12쯤이니까 6, 10, 12 순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진 그래프니까 말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는 꼭 모양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방향과 모양. 됐습니까? 이건 말 되지? 오케이? 그래서 k가 6일 때 하나 구했다. k 6이야. 자 근데 다른 경우도 있죠. 뭘까? 또 는이야. 이거와 다른 또는. 자 케이스 2입니다. 다시 이 녀석을 그렸을 때 다시 위로 블록인데 자 가운데서는 2k야. 2k x는 2k가 될 때, 이 가운데 점일 때. 자 이거는 6과 10 사이를 잘랐을 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이번에는 뭐도 있을까? 오른쪽에서 잘릴 때, 그치? 그 그림에 오른쪽이 잘릴 때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좌경계랑 우경계 6과 8이라고 치면 그림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면 돼요. 그치? 이렇게 오른쪽에서 잘리면 최대값 미안해요. 최대값은 얘를 대입할 때요 얘를 대입할 때요? 얘겠죠? 즉 6이 이번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6을 한번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6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x 6 대입해볼게요. 자 그러면 y좌표는이야. y좌표는 x에 6을 넣은 결과야. 그러면 마이너스에 6-2k의 제곱
더하기 10인데 그 수가 또 뭐가 돼야 돼? 그 x에 6을 넣은 수가 몇이 돼야 돼? 최대값이라고 어떤 문제에서 준 기준에 부합해서 6이 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는 6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식을 정리하면 6-2k의 제곱은 또 4가 될 때를 풀어줘야 돼요. 오케이? K가 2뜨면 4. 그치, 이것도 해보면은 K의 가능성이 2개 나오거든요. 2 또는 4가 나올 거예요. 물론 2차 방식이니까. 둘 중에 뭘 가져가야 될까? 2는 모순이 없죠. 다시 한번 K가 2일 때는 좋은 거예요. 4일 때는 버려야 됩니다. 왜? K가 4라고 치면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림의 말이 안 돼요. 그림의 말이 안 되죠. 네. K가 4라고 치면요 이거 8이에요. 8에 오른쪽에 6과 10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모순이죠. 그래서 말도 안 돼. 2는 4가 되니까 4, 6, 8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 크기 순서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K가 2거나 6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정수 K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8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정답은 3번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0번은 왜죠? 왜 Y죠? 근데 21번은 자, 이 친구의 풀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얘들아 참고로 그 맨 마지막 문제 있잖아. 21번은 마지막 거. 이거 얘는 정말로 제곱을 했어요. 91만 1000에 아니 911? 아 911. 너 계산 잘못했네 그러면. 얘들아 저거 21번 이거는 951이죠? 네. 951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는 자리 놓고 왜 다음 마지막에서는 답이 몇이라고요? 951이요. 예? x에다가 30 1번 되잖아. X가 30. x에다 30을 살짝 바꾸면 원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30을 넣어야 원하는 게 나와요. 아, 잘했어. 잘못 봤어. 그렇고 얘들아 그래서 일단 20번 문제도 일단 이게 서술형 문제 2개 나왔었는데 이때는 6초짜리 2개. 근데 20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목과 나머지 구하기인데 이 사람은 몫을 좋아했나 봐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추리잖아. 몫을 좋아하는 사람. 자, 몫을 구하기입니다. 끝나는 문제는 몫이니까. 자, 근데 나 가족거 볼게요. 자, 이것도 3차상이 써 있습니다. 3차 식이라는 건 개나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3차식 p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무언가를 찾으시오. 첫 번째 p. 그러니까 px는 x 빼기 2의 전체적으로 나누면 하면이야. 하면 그때 생기는 목과 나머지가 몫은 qx 모르는 거죠. 나머지는 사이다. 나머지는 결정돼 있네요. 나조건 px 플러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짐. 납설이라고 할게 납설. 나누어 떨어집니다. 어쨌든 가족권 나조건 섞어서 qx를 찾으시고요. 되셨습니까? 첫 번째 얘들아 일단 요거 가족권은 뭐 하고 싶었니? 검산식을 쓰자. 근데 얘들아 검산식을 쓸 때 계속 여러분들은 생각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Q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나? 애매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검산식 쓰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왜요? 자기 자신의 검산을 쓰면은 자기 자신은이야 나눈 문자와 몫을 곱하고 더하기 4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몫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죠.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돼요. 구체. AX 플러스. 왜냐면 어차피 이거 전개 쓸 때 3차식 돼야 된다는 맨 밑줄도 읽어야 돼요. 3차식은 개나 조어가 아니라 사용해야 됩니다. 지수 3짜리 이거. 그럼 이게 얘는 모르지만 그나마 구체적으로 QX는 AX 플러스 B라고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법을 해야 돼요. 3차가 되기 위한 옆에 붙어있는 수는 1차식이겠죠. 오케이? 따라서 자 가족권의 검산식은 뭐야? 자 가에서 해주는 건 PX는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Q를 AX 플러스 B라는 1차 꼴로 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그리고 다음 거야. 다음에서 뭘 주냐면 자 이런 더하기 5한 결과는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나누어 떨어질 때는 뭐 할 수 있지? 나누어 떨어진 애 같은 말이 뭐예요? 나머지가 여기다 승이야. 나머지가 빵이야.
그럼 나머지가 빵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검산식을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쌤은 검산식을 생략할 때랑 생략하지 않을 때 너희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머지가 0이면 감사하면 하면 되죠. 나눠 떨어지는 건. 왜? 검산식 생략하면 그거 뭐 할 수 있습니까? 검산식을 생략하면 뭐 할 수 있니? P1이랑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수를 두 번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거에다가 다시 한번 얘로 나누어 떨어짐이라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합차공식으로. 그럼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0이 되는 수랑 0이 되는 수를 대입하고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나머지 정리를 두 번 쓰면 돼요. 나머지 정리라는 걸 두 번 사용해요. 대입한 수가 나머지니까.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P 1 플러스 5도 빵, P 마이너스 1 플러스 5도 빵이 돼야 돼요. 빵빵.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놔줄 거는 그냥 대입해서 연된다. 야. 이거. 그리고 이 항은 어떻게 됩니까? P1은 마이너스 5가 보장, P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5가 보장이야.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와 우리가 전 단계에서 구한 거를 정보를 조합하면 되겠죠? 정보를 조합할 거에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새롭게 밝힌 거, 전 단계에서 적었던 거. 어떻게 사용할까? 주영아. 이 받쳐가지 말아요. 자, 네. 예. 응? 1이 아닌 거예요. 1 대입 좋아요. 자, 양변에 1, 1 대입해보자. 자, x에 1을 대입하면이야. 자, 왼쪽부터 대입하면 P1이야. 근데 P1은 마이너스 5가 반드시 된다는 게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5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 빼기 2, 마삼, A제곱 9로 바뀌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B, 그렇습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넣고 붙여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좋아요. 더하기 4. 오케이. 1인데 왜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 대입하는 걸 미리 썼네요. 좋아요. X에 1 대입하면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는 보장이 된다. 마이너스 9. 믿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래 식에다가 이번엔 새로운 숫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동시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먼저. 이거 아까 전 단계에서 구했잖아요. 보장이 된다. 마이너스 5. 여기도 또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5는 같아야 된다.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 쓰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식. 됐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네. 좋아요. 자, 그럼 이 식을 이항한 다음에 9 나눈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뭐 하면 될까요?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연립해 볼게요. 양변을 더해 볼까요? 그럼 두 식을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11는 수, b는 마이너스 a까지 구하면, 자, b가 마이너스라고 치면 여기 대입하면은 a는 마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결론이 뭐야? a, b가 잘 구해졌고 그놈을 가지고 있었던, 아까 우리 뭐 했어? qx를 1차식으로 잡았으니까 a랑 b를 대입하면 마사랑 마오 붙이면 qx는 자기소개 해볼까요? 이거와 이거 마사 x 빼기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10번은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뭐 그냥 나머지 구하는 문제 중에서 또는 몫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문자로 잡고 수치대입법이에요. 검산식에다가 수치대입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런 좀 쉬운 문제고 신청부 이 정도 점수쯤 여러분들 진짜로 일단 학교 경향이 쉽죠? 여기 보니까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맞춘 것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복습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였지 저거는 저거였지 하면서 뭐 판별식을 쓴다든지 수치대입법 한다든지 곱셈공식의 변형을 쓴다든지
어쨌든 나머지는 이지하게 나오고. 어쨌든 그렇고 공통수학 2 마플 교과서를 다시 가보시면 토요일까지의 숙제가 너무 없어서 그냥 빠르게 지고 갈게요. 내가 책은 191쪽 하시면 됩니다. 191쪽. 자, 191쪽에 우리 집합의 연산이 나와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연산. 자, 근데 일단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집합의 계산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싸가지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우리 이제 어떤 집합과 저점 집합, 얘들아 집합이 두 개 있다고 칠게. 자, 집합 두 덩어리야. A와 B야. 근데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던 분들은 빨리 기호에 친숙해져야 돼요. 기호의 친숙. 첫 번째, 얘들아 우리 A랑 B에 위로 볼록하게, 위로 벌어져 있는 이렇게 위로 벌어져 있는 둥근 기호, 이걸 사람들은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한글로 읽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A 합집합 B. 이거의 뜻이 뭐냐면 별거 없어요. 모든 원소의 모임이에요. 자, 앞에 거랑 뒤에 걸 서로 바라보면서 모든 원소의 모임입니다. 오케이? 합집합 뭐라고?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모든 원소 빠짐없이 모으는 원소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자, A가 1, 2, 3, 4야. B는 3, 4, 5, 6이야. 자, 이때 우리 A랑 B가 서로 다른 집합인데 자, 두 집합을 위로 벌어지면서 이걸 사람들은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A 합집합 B를 계산하시고 1, 2, 3, 4, 5. 괄호 열고 원소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앞에 원소랑 뒤에 원소에 그냥 들어있는 모든 원소요. 1, 2, 3, 4, 3, 4, 5, 6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3, 4는 중복되니까 한 번만 써면 돼요. 1, 2, 3, 4, 5, 6이 합집합의 계산이에요. 괜찮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쓸 때 귀찮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소개하면은, 자, 벤 다이어그램이야. A를 원처럼 그릴게. A의 원소. 자, 그 다음은 B의 집합의 모양을 원처럼 그릴게. B의 원소. 자, 그때 A 합집합 B라는 걸 새로운 집합으로 받아들일 건데 뭐냐면 이겁니다. 각각과 각각의 모두 모은 이 쌍테두리. 이 쌍테두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원소를 사람들은 합집합 자리라고 불러요. 합집합이 들어가는 자리는 이 전체예요. 모든 원소. 괜찮습니까? 빗금을 친다는 표현 이해돼? 그냥 내부를 색칠하면 돼요. 안쪽의 모든 수. 오케이? 두 번째, 앞집합과 뒤집합의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둥근 기호, 교집합.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 좀 치네요. 미리 봤나요? 맞죠? A 교집합 B라고 부릅니다. 뜻은 뭐냐면 두 집합의 공통인 원소의 모임입니다. 자, 공통인 원소의 모임이 교집합이에요. 쌤, 공통인 원소가 뭔데요?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을 서로 바라봤을 때 둘 다 들어있는 거, 둘 다 들어있는 공공의 원소를 교집합이라고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A 교집합 B는 3, 4. 오늘 집합의 신이에요. 오늘부터 집합 본을 배우세요. 자, 세 번째, 근데 얘들아 그 A랑 B라는 집합이 서로 소다. 자, 두 집합은 서로소라는 걸 새롭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숫자의 서로소랑 달라요. 다시 한번, 숫자의 서로소랑 집합의 서로소는 다른 말이에요. 숫자의 서로소가 뭐였어? 그 약수가 숫자의 서로소는 뭐야? 30. 이거 서로소 맞죠? 왜냐면 공약수가 1뿐인 거 맞아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은 서로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랑 다르게 집합과 집합이 서로소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앞에 거랑 뒤에 게 서로 관련이 없다. 서로소. 자, 이거는 자, 집합에서는 약속입니다. 바로 뭘까요? 두 집합이 관련이 없다. 바로 공통인 원소가 전혀 없을 때. 그 사람들은 멋있게 합니다.
교집합을 최대한 계산해 봤는데 공통 원수를 모을 수 없을 때, 즉 공집합 상태이면, 다시 한번 교집합이 공집합으로 보일 때가, 계산될 때가 서로서의 약속입니다. 오케이? 공통의 원소가 없을 때, 또는 그래프로 그리면,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A의 원소 집합, B의 집합, A랑 B는 서로서예요. 왜죠? 서로 동떨어져 있는, 관련이 없는 집합이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서로라고 부르고, 뜻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오케이? 교집합이 공통 집합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서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아래 예시 문제는 읽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뭐가 나오죠? 합집합과 교집합의 관계가 나옵니다. 얘들아, 저거는 싹 다 증명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뭡니까? 자, 각각의 공식의 패턴을 보세요. 모양을 보세요. 자, 성질이야. 첫 번째 계산법의 성질 1번. 자기 자신과 할 때라고 부를게요. 잠깐만, 얘들아, 자기 자신과 할 때 뭘 할 건데? 서로 뽀뽀할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합집합할 때 뭐가 될까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집합.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아니, 기호의 의미 생각해보면 돼요. 뭘까요? A 자신 그대로죠. 뭐야? 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친다는 건 그냥 A죠. 공통의 원소가 아니라 모든 원소를 모으는 거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교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A 자신. 이게 1번 성질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 얘들아, 공집합과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집합과 공집합이라는 극단적인 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될까요? 공집. A 다시 한번 저도 합친다라고 말했네. 합친다. 아 그럼 집합 위로 벌어진 거는 모은다라는 거예요. 긍정지를 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보면은 A겠죠? 네. 넣을 게 없어요. 그냥 얘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교집합할 때는요. 공통의 원소를 모아라. 이게 공집합. 이게 공집합 맞아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읽고 하시면 3, 4번에 얘들아 저거를 흡수 법칙이라고 불러요. 흡수 법칙은 뭐냐면 하나가 사라져요.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하나가 사라진 형태를 흡수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시간상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거